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간증한 교사가 징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교연이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팔이 아닌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수화가 석창호 화백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올 한해 공교회성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후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현재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티비가 기획 취재에 보도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 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며 쉬는 시간엔 학생들을 불러내 특정 종교를 믿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와 전근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교사는 수업 시간에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 신앙을 얻고 평화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지 종교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감사 결과 교사에게서 종교교육이 행해졌음을 파악한 강원도 교육청은 수일 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종교교육의 자유로 혹시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청의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구티비가 취재한 결과 종교교육을 한 교사는 춘천 지역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계 일각에선 이번 사안으로 자칫 기존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던 기독교사와 학생들의 만남조차 제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힘써온 많은 기독교사들 역시 다소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논란이 해당 교사가 학교라는 곳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라는 곳이 사회적인 약속인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장소인 만큼 학교를 특수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입장도 배려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함께 합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이슈화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사회 여론상 우리에게 공감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주종호 위원장은 기독교사들 간의 많은 소통을 통해 시대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학교 안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교계가 함께 전반적인 큰 틀에서 관찰하고 사역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앞의 학생만이 아닌 다음 세대 전체를 바라본다면 한순간의 욕심이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얼마 전 구성된 한교연 통합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중단됐던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에 다시 나섭니다. 통추위원들은 교단장 회의가 열린 장소를 찾아 주요 교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논의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하나 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서로 의논하면서 제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고 목사는 이어 일을 하는데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면서 한교연도 하나 되기 위해 통추위를 구성한 만큼 한기총도 협의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기아성 총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제안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최초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한기총과 한교연, 교단장 회의가 모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요 교단 대표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는 새해 첫 모임을 갖고 정강 개정과 임원 조직, 새해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은 두 팔을 잃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 두 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그림을 그리며 수묵 크로키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석창호 화백이 그 주인공인데요.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최근엔 성경 필사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4년 3월 소치 장애인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석창호 화백의 퍼포먼스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팔이 아닌 의수에 붓을 끼워 짧은 시간 안에 올림픽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크로키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전기기사로 일하던 1984년 2만 볼트가 넘는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석 화백의 두 팔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발가락 2개도 절단됐습니다. 수술 이후 재활치료의 시간을 보내던 중 4살 배기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말은 그의 삶을 뒤바꿔버렸습니다. 정작 두 팔이 있었을 때 몰랐던 재능이 두 팔을 잃고 난 후 드러나게 된 겁니다. 4살 된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왔더라고요. 노트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집사람하고 처형이 그림 잘 그린다고 한번 배워보라 해서. 석 화백은 그림을 배우고자 화실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양팔 없이 물감을 사용할 수 없단 말에 먹물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서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 수 없어 붓에 구멍을 뚫기도 하며 발로 직접 먹을 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서예에서 크로키의 세계까지 작품 영역을 확대하며 수묵 크로키란 새로운 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요즘 성경 필사에 빠져 있습니다. 61살이 되던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25m 화선지에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잠언까지 썼습니다. 제가 이제 손이씨 30년을 살고 또 손 없이 30년을 이제 살았는데 손 없이 30년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 읽어보기는 이제 몇 번 읽어봤는데 전체 필사는 안 해봤으니까 이걸 해보자. 큰 그림만 그려왔던 석 화백에게 작은 붓으로 글씨 쓰기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씨는 더욱 정교해졌고 정교해진 글씨처럼 석 화백의 신앙도 더욱 커졌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완성된 성경 필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하며 하나님을 전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2017년 개혁을 결단하는 한 해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한목협은 보수진보연합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단체인 만큼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도 한교총에 참여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7개 공교회 대표인 교단장들이 연합해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소식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협과의 연합도 이뤄내기를 바란다면서 온전히 단일연합기구를 출범시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 교회가 희망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유관재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목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교회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올 한 해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시대의 아픔을 곡으로 표현하며 희망을 전하는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의 신곡 발매 소식입니다. CCM계의 대부로 꼽히는 김명식 씨가 최근 새 아침이 올 거야란 제목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촛불 집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사회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노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노래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명식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식을 잃은 세월호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남겨진 아빠의 기도란 곡을 발표했었는데요. 아이야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못난 세상 만든 우리를. 김 씨는 세상의 기성 가수들과 달리 삶의 가치를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김영식 씨의 노래가 어두운 세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캠퍼스 처치라고 알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뜻하는데요. 캠퍼스 처치 사역을 펼치고 있는 나도훈 목사가 캠퍼스에서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청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유로운 대학 분위기에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기 쉽지만 청년들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며 신앙의 끈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기도만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닿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직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예술 디자인 단과대학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이 시대의 멋진 다니엘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박 장로는 최근 간암 판정을 받아 간이식 수술을 받았었죠. 지난해 말 수술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수술 이후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박 장로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예배는 내달 13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포난해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 탄핵 심판 결론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2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측은 추가로 증인 39명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내달 1일과 7일 이들 중 6명을 우선 소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는 만큼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연중 가장 큰 대목인 설을 앞두고 있음에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전국 혼란,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선물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백화점의 경우 현재까지 설 선물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대형 할인마트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통업계의 설 선물 매출이 뒷걸음질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군인 한우와 과일, 굴비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반면 청탁금지법 규제와 무관한 양말 등 5만 원 이하 선물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런 설 대목 실적에 충격을 받은 유통업체는 초조함 속에 설을 앞두고 막판 떨이 세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이란 장벽에 막혀 모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며 출산한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 500명의 평균 희망 자녀는 2.1명이었지만 실제 자녀는 1.4명에 그쳤습니다. 현재 자녀가 1명인 여성의 86%가 2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 25%가 3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는 등 추가 출산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향후 5년 안에 임신 계획이 있는지 묻자 35%만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신을 미루거나 포기한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 직장 내 차별도 출산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뉴욕 한일라디오인 K라디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복음 전파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뉴욕 인근 교민 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라디오 복음 광고 캠페인 등과 같은 다양한 복음 콘텐츠를 공동 기획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LG 생활건강과 더 페이스샵으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화장품을 전달받아 소외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구피풀 강대성 상임이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며 구피풀 직영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백석대가 3,000명 이상이 졸업하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교육부가 공시한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백석대 취업률은 65.7%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내 취업률은 보건학부가 83%, 스포츠과학부가 81%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 다음 달 6일에서 8일 인천 강화도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수련회를 엽니다. 최영근 서울신대 성교학과 교수와 한성열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며 우리 시대의 문화교회 복음, 21세기 상담 목회와 마음 건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